즉 여러분 투자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데 길게 가지가, 함부로 팔지 말고 전세 가격 덜 올리고, 즉 전세 가격 안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이번에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되게 많은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 중에서도 일단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상보다 약하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해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즉 바꿔 말하면 규제가 너무 그동안 심했으니 지금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참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이죠. 근데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을 보면서 첫 스타트부터 저는 여기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역시 활성화할 생각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죠. 원래는 규제를 정상화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취득세 중과 완화부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실한 완화보다는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현행은 뭐 필요 없는 내용이고 개선 부분을 보게 되면은 3주택 같은 경우는 4%, 그 다음에 4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6%. 사실상 이전에 취득세를 중과했던 7.10 대책 전에는 3주택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중과 부분이 없었었죠. 그 부분을 완화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사실상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부가 볼 때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의 4%라든지 4주택 이상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6%, 사실상 여러분들 중에 투자자들 상당수가 투자하러 들어오는 것들을 여전히 당신네들 들어오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혹시 모를 수 있는 부동산 급등 이런 것들을 막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그 부분에서 처음 스타트부터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을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도세 중과 배제, 지금 한시 유예 중인 부분이죠.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은 뭐 사실상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당분간 이렇게 유예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가 근본적으로 좀 뭔가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그러면서 현행의 단기 양도세율을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45%로 하겠다 한 거를 보니까 분양권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청약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청약시장 부분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한 목적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거는 맞지만 다주택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특히 이제 3주택, 4주택자들한테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는 결국에는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와 있던 거지 다주택자를 위한 방법으로 진행했던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노골적으로 보인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에서 해소가 되는 관점 이후에 또다시 오를 수 있는 것들을 막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밖에도 또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전에는 금지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소해줌으로 인해서 숨통을 틔우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LTV 상한 자체가 30% 적용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무언가 더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채, 두 채, 세 채 또는 네 채, 다섯 채를 구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결국 이 부분은 나중에 나오게 될
임대사업자로 여러분들을 유도하게 한 방편으로 길목의 일부를 막아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는 듯한 모습들을 막아놓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용은 괜찮으나 생각보다 다주택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못할 것이다 라고 느낌이 왔던 게, 막을 부분을 확실히 막고 그 다음에 우회로를 뚫어줬는데 그 우회로가 뒤쪽에 있는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실수요자들 들어와라, 다주택자들 너무 기대하지 마라, 약간 이런 쪽으로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은 또 추가적으로 무언가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겠죠. 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결국에는 목적이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민주거 부담 완화 추진, 결국 다주택자 부분들은 취득세 중과 부분이 완화는 됐지만 들어오는 것들을 좀 주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은 조금 더 풀어준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로 해제했었죠. 그 다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서 생활안정자금,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급매로 나올 수 있는 물건들, 어느 정도 일부의 사람들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LTV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거래 절벽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매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에 가격 하락폭도 이것으로 방지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관련돼서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굉장히 세금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인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라든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즉 실수요자들을 통해서 기존 보금자리론의 통합단,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를 확정해서 내년도 1분기에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와서 주택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사업성 제고 등의 공급 기반 위축 방지란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정부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장에 엄청난 규제 강화를 했었죠. 이번 장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장의 얘기인데요. 지난 장 2000년대 초반 2005년도부터 2007년 8년도 때까지 굉장히 규제가 강화가 됐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규제가 풀린다라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춤주춤하면서 막상 공급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못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됐었냐면 2010년도, 11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갭 투자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다시 한번 집값이 폭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정부의 정책 중에서 공급 기반 위축 방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을 어느 정도 합리화 방안을 실시했고,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보상이 거의 내년도 상반기쯤에 완료된다라고 얘기하고 속도가 추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좀 위축되니까 좀 한번 지켜볼까? 진행하던 부분이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사들도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갭 투자라든지 기타 집값의 상승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절대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을 때는 공공택지나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사전청약 의무를 좀 완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분양 물량을 분산을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나온다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사전 청약에서 미분양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이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전 국민한테 공표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전 청약 의무를 완화를 해서 상황에 맞춰서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자기네 분량을 나중에 내보내는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상 미분양 물량들을 적게끔 만드는,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겠다. 여기에 지금 PF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연착륙을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PF 부실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난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번 정부가 굉장히 선별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 그러지 않아도 미분양도 많고 그 다음에 건설사도 무너지는데 무슨 얼어 죽을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무슨 청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더 이상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보장해 주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의 심리 위축과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주택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한테, 그리고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약간 버퍼가 좀 남아있는 2주택자, 뭐 3주택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는 거고, 주택을 구입함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불안해지는 것들은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다주택자 중과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부분, 매도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름을 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지금 제가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신경을 안 쓰고 내버려 뒀더니 공급의 부족이 발생을 했고요. 공급의 부족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갭 투자가 활성화됐고, 갭 투자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조금 있다가는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등판을 시키는 거죠.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개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안정적인 전세 가격 상승에 동참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다주택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주택을 살려면 등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넛지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는 목적을 굉장히 가지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등록 임대 시장이 100%라고 했을 때는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등록 임대 사업자인데요. 이 사람들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 유형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장기 전용 면적 8.5 이하니까 34평 기준이죠. 등록을 재개하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하겠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예전에 있었던 단기 임대 사업자 부분은 이번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폐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단기로 사서 4년 내지 5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또다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해라.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보통 5% 정도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니까 5% 정도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니까 10년 동안 5% 올리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파트니까 예전에는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파트를 허용해서 85 이하, 즉 34평 이하로 아파트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어디에 높아지게 되냐면 아무래도 85, 34평형 위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좀 더 세밀화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결국 장기 안정, 10년 동안 덜 올리게 해서 갭 투자자들을 막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주택 규모에 따라서 60평방미터 이하는 85에서 100% 취득세죠. 그 다음에 65에서 85는 50% 취득세 감면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바꿔 말하면 아까는 85 이하를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60에서 85 같은 경우는 보통 25평형에서 34평 사이 정도 되는데 니네들이 이것을 살려면 50% 감면해줄게. 그런데 60평방미터 이하, 즉 25, 6평 이하로 소형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경우는 85에서 100%로 감면해줄게. 또 역시 넛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겉으로는 85평방미터, 34평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소형 주택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약간 중소형 주택으로. 그리고 이 중소형 주택도 이 내용만 가지고 보게 되면 신규 아파트를 가지고 하라. 신규 아파트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취득 당시 가액이 보게 되면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이거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이죠. 지방에 있는 광역시급에 있는 아파트가 우리 선호도가 제일 높은 8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원 이하이던가요? 이게 취득 당시 가액이니까 아마 공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분양가 이런 것 같은데 광역시급에서 지금 3억 원 이하가 과연 몇 개나 있을 것이며 광역시급에서 웬만한 아파트들은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분양가는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높아져 있으니까 겉으로는 85 이하까지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너희들 해줄게 라고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중소형으로 지금 모든 게 집중돼서 일로 들어와라고 구멍을 한 곳으로 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방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살아나고 거래가 움직이는 게 보여지죠. 하지만 실제로 상당 부분이 안 좋은 지역 하면은 지방권인데 지방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 하면은 아무래도 대구를 필두로 하는 광역시 일부 지역.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소도시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힘들어져서 미분양 난 곳,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모든 포커스들이 그렇다면 뭐 대구에 있는 수성구 아파트가 비수도권의 3억 원 이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으나 약간 중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은경전님께서 신규 임대는 신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아파트라는 의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규 아파트를 사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분양 나 있는 지역 중에서 흔히 말하는 광역시급보다는 그보다 좀 낮은 지역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은 광역시급에서 또는 중소도시급에서 상급지에 있는 기축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방 아파트의 상급보다는 중급 또는 중급 이하에 해당되는 쪽을 상대로 지방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방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물려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좀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으나 중소형 아파트에 해당되는 쪽일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수도권에 3억 원 이하라고 금액대가 맞춰졌으니까 우리 느낌상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했던 우리 지난번의 경험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내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느낌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왕이면 좋은 것을 하고 싶지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들을 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단 분위기를 좀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한두 달이 더 경과된 후에 여러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분양 주택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 하면 포항 같은 경우일 텐데 포항 같은 경우는 아마도 비수도권에 3억 이하의 물건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미분양을 해소한다거나 또는 기축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 때문에 또는 미분양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빠져버렸던 기축 아파트들을 이걸로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만 가지고서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움직인다면 광역시급의 금액대가 좀 낮은 기축 아파트이거나 또는 그것보다 낮은 지역에
신규 미분양 아파트, 약간 이쪽으로 관심도를 여러분들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복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예전과 동일해졌었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매입 임대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는 배제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예전처럼 돌아간 부분인데 취득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이 취득세 부분을 또 앞으로 어떻게 건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목적이 드러나죠.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 현재 기준에 10년인데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 추가 가액 요건을 완화해서 15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아까는 6억이었는데 9억까지,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까지. 즉 여러분 투자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데 길게 가지가, 함부로 팔지 말고 전세 가격 덜 올리고, 즉 전세 가격 안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 사적 임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별 얘기는 없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임대차 주택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즉 아까 위에서 보셨던 민간 등록 임대, 지금 정부가 이거를 원하잖아요. 임대차 시장의 19%, 20% 정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민간 사적 임대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러면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에 대한 관련된 얘기 나오죠.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시키고 사고 위험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임대인에 대한 체납정보 확인권 같은 거를 신설한다거나, 자, 그 다음에 계약 후에는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담보권을 설정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신설한다거나 해서 임차인들을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간다. 즉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뇌피셜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이 위에 있는 20%에 해당되는 민간 임대 등록자들이, 여러분들 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러면 뭐 별로 안 움직이겠네요 라고 했지만, 사실상 얼마 전에도 등록임대 사업자 10년짜리를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어떤 특정적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쵸? 움직이게 되면 이 중에서 임대차 주택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새로운 사람들, 즉 여러분들 중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는, 예를 들어서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그 지역의 일부 지역이 미분양이 해소되거나 또는 기축이 오르거나, 이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편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즉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못하겠고 지금 등록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니까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서 그쪽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나는 그쪽에 등록하지 않고 가가지고 단기적인 차익을 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신 사람들도 중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오늘 나와 있는 내용만 보게 되면은 사실상 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부분이고,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오늘 나와 있는 대책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철저하게 거래 절벽을 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상승의 가능성을 다주택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런 쪽의 목적을 세웠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공공임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 시장이 약 21%를 차지하는 상황이고, 결국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들과 해당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도입니다. 즉 공공임대가 사실상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 100% 중에서 이런 분들을 보여줬고요. 민간 등록임대를 19%가 아닌 더 많이 늘리고 사적임대 영역인 이 시장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 주판화를 좀 튕기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고 여러분들끼리 이제 단톡방에서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지역들을 오래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지역들에 내가 분위기를 보고 이 임대차 시장, 사적 임대를 하시는 사람들처럼 움직이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빠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쨌든 오늘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요, 대못을 뽑았다라고 하는 부분 외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한 대책인 경우로 보여진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정부가 집값 하락으로 인한 또는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공포 심리는 확실히 막아주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5%씩 꾸준히 오른다는 얘기는 나중에 매매 가격도 이렇게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누군가는 장기적으로 10년 임대 또는 15년 임대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고요. 또는 일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단기적으로 당장 이거 대책 때문에 어디가 움직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 초쯤에 대해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금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몇 개월 뒤로 미루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책이기는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대책이었겠죠.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진입 요인들은 눈에 띄게 보여지진 않는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 정도가 그나마 관심을 가질 정도인데 일단 정부의 목적이 10년, 15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뭔가 추가적인 이니셔티브,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여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또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다주택자보다 일반 실수요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움직이고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소지는 높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실망했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정책 방향 발표를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거래량 부분들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고요. 상승보다는 먼저 거래량이 움직이는 것들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상승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거래량 변화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실수요자들도 일부는 사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도 분명히 주택을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버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거래량 변화가 또 여러분의 심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